아마 지금 아마 다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음. 상황 자체가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사실 많아요. 배 아파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이죠. 지수 차트로 보면 전저점이 지금 오늘 2289선 지금에 어머, 있는데 90선도 무너졌군요. 예, 근데 그 전 저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인데 여기가 2273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지 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각도를 보세요. 각도. 이런 각도. 가파르네요. 네, 너무 가팔라요. 보통 이 정도 각도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V자 반등이라 하죠. 네. 보통 음. 지수는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자주 연출돼요. 예, 그렇네요.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V자 반등.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등 나오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죠? 지금 코스피 지수니까. 코스피 지수니까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역시 제가 네. 옆에서 배우는 게 근데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아요. 자리가. 보면 네. 일단 코스닥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 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에요.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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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게 음. 저점이 여러 번 만들어질수록 이 신뢰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 갑자기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내일 맞으면은 진짜 이거는 또 조회수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네, 좋겠는데. 그럴 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오늘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만이 다시 올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약간 일단 관세에 대한 네. 이슈가 있긴 하죠. 맞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풀어볼까요? 너무 좋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상황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요? 네. 음. 삼전이 조금 더 그래도 전망이 좋지 않나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후에 얘기하고요. 네. 일단 TSMC 들어보셨죠? 그쵸. 언제 들어보셨어요? 맨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예요? 처음 들었을 때요. 네. 잘 기억이 TSMC. 안 나지만 네. 언제였을까요? 그냥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작년에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떤? 유튜브니까 할게요. 네. 네. 그 반도체 요청을 삼성전자에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세상에나.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너무 바빴어요. 뭐 일도 많고 네, 워낙 하고 있는 사업이 네, 많고 반도체 그쵸. 쪽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이거 다 만들고 그때 당시는 엔비디아가 네. 유명하지가 않을 때였어요. 그쵸. 작년 한 해 동안 급격하게 올라준 기업이다 맞아요. 보니. 네. 그래서 만들고 나서 만들어줄게. 어머. 시간 남으면 이거였거든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정말. 네. 근데 그거를 손을 뻗었을 때 엔비디아에서 손을 뻗었을 때 덥석 잡은 게 SK 하이닉스와 TSMC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젠슨 왕이죠, CEO. 네. 젠슨 왕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젠슨 왕이 대만. 순간 중국이라 할 뻔했어요. 네, 대만 대만이죠. 출신입니다. 그래서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협력 관계가 지금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TSMC가 제가 왜 언제 들어봤냐고 물어봤냐면 네. 굉장히 TSMC도 엔비디아와 함께 급격하게 그쵸. 성장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맞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공장도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뭐 남미 쪽에도 잔뜩 음. 있고요. 뭐 유럽, 뭐 중국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또 TSMC에 너네 미국에다 공장 안 지으면은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음. 트럼프가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그 공장을 활성화시켜서 생산량을 거기서 늘리면 돼요. 그쵸. 예, 관세 10%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물론 투자도 많이 했어요. 거의 400달러 가까이 투자를 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조금은 더 TSMC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AI하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산업으로 다 가잖아요. 그쵸. 첨단 기술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아마 좀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TSMC를 먼저 때렸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삼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TSMC가 먼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인데요.